2007년 4월 대전의 백합다방은 고작 3,000원 때문에 지옥과도 같은 피바다가 되고 말았다. (2007년 4월 15일) 일요일 오전 8시 대전 신탄진동. 일요일 오전이었기에 거리는 다소 한산한 가운데 근방에 있는 백합다방은 장사 준비가 한창이었다. 백합다방의 종업원 최 씨는 먼저 나와 다방의 내부 청소를 마친 뒤 외부 청소를 위해 밖으로 나갔고, 그러던 8시 45분경 갑자기 한 남성이 다방 안으로 들어오더니 다짜고짜 카운터로 향해 금고에서 3만 원 정도의 현금을 빼냈다. 이때 바깥 청소를 마치고 가게 안으로 들어온 최 씨가 그 남성과 마주치게 되는데, 그 모습을 본 최 씨는 도둑이야 라며 외친 뒤 화장실 쪽으로 달아났고, 이때 보통의 좀도둑 같으면 도망가기 바빴겠으나 그자는 놀라지 않고 사전에 준비한 범행 도구를 꺼내 달아나는 최 씨를 쫓아가 그녀의 등과 목을 향해 휘둘렀다. 그렇게 최 씨는 숨이 끊어졌으나 남성은 자리를 떠나지 않았고, 같은 시각 다방에 또 다른 종업원인 이 씨가 가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이 씨는 이 시간이면 항상 카운터에 앉아있을 최 씨가 자리에 없어 어디 있느냐며 화장실 쪽으로 향했다. 그런데 그 순간 화장실 쪽에서 나오는 남성과 이 씨가 마주쳤고, 곧바로 남성은 들고 있는 범행 도구를 이 씨의 복부를 향해 휘두르게 되는데, 그렇게 불과 20분 만에 백합다방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렸고 곧바로 이 남성은 도주했다. 이후 한 주민의 신고로 경찰과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고, 이 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화장실에서 고무장갑을 낀 채 발견된 최 씨는 이미 숨져 있는 상태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의 내외부를 확인한 뒤 보통 사건이 아님을 직감했고, 사건 현장에서 지문과 범행 도구를 비롯한 60여 건의 증거물을 찾아냈으나 사건과 관련이 있는 증거물은 나오지 않았고, 그때부터 50일간의 검거 작전이 시작되었다. 수사를 이어가던 경찰은 사건 당일 유일하게 범인의 얼굴을 본 피해자 이 씨를 만나 범인에 대해 물었으나 이 씨는 어렴풋이 범인의 키와 당시 상황은 기억하는 반면 충격 때문에 범인의 얼굴은 기억하지 못했다. 현장에서도 이 씨에게서도 별다른 단서를 얻지 못한 경찰은 범행 도구를 먼저 준비해온 점, 잔혹했던 현장 상황을 고려해 면식범이라고 생각한 뒤 피해자들의 친척, 주변 지인, 그리고 다방의 단골 손님들까지 300명 정도를 조사했으나 이때에도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후 경찰은 주변을 탐문하다 사건 당일 도망치는 범인을 보았다는 목격자를 찾았고, 증언을 토대로 이와 같은 몽타주를 만들게 되는데, 실제 범인의 얼굴과는 조금 달랐다고 하지만 범인은 신장 175cm가량, 검정태 안경을 쓴 30대 중후반, 짧은 머리의 남자였다. 몽타주가 나온 뒤 경찰은 수배 전단을 배포하고 최근 출소자, 동종 전과자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이게 되지만 이때에도 이렇다 할 단서는 나오지 않았고, 수사를 시작한 지 보름 정도 지났을까 경찰은 결정적인 단서를 찾게 되는데, 그 과정은 이러했다. 경찰은 지리적 특성상 범인이 금강의 천변을 따라 도주했을 것으로 판단해 천변 일대에서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고, 그러다 사건 현장 5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범인이 도주하며 버린 듯한 혈흔이 묻은 휴지를 발견했다. 그리고 현장에서 1.5km 정도 떨어진 곳에서는 검은색 점퍼를 발견했고, 즉시 휴지와 점퍼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게 되는데, 감정 결과 휴지에서는 어떤 남성의 DNA가, 점퍼에서는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으나 루미놀 시약으로 검사를 하자 혈흔이 발견되었는데, 점퍼의 앞쪽에서는 휴지에서 발견된 남성의 DNA와 일치한 혈흔이, 아래쪽 혈흔에서는 피해자 최 씨의 DNA와 남성의 DNA가 함께 검출되었다. 점퍼와 휴지를 버린 자가 범인인 것이 명백한 상황. 이제 점퍼 등에서 발견된 DNA를 비교해 잡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경찰은 피해자들의 주변 인물과 동종 전과자 등
여러 사람들과 DNA를 비교해 보았으나 일치되는 사람은 나오지 않았고 또다시 수사는 난항을 겪게 된다. 그런데 이때 점포 안에서 크라비트라는 점안액이 발견되며 사건의 실마리가 풀리게 되는데, 이 약은 백내장 등의 안과 수술을 받은 이들이 염증 예방을 위해 쓰는 약이었고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점안액을 처방받은 사람들의 명단을 확보한 뒤 점포에서 나온 DNA와 일치하는 사람을 찾아내면 범인을 잡을 수가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당시 그 약을 처방받은 사람은 전국적으로 1900명이나 되는 상황. 막막했으나 경찰은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제외시켜가며 수사를 이어가게 되는데, 수사를 시작한 지 한 달 정도가 지났을까, 경찰은 그 무렵 국과수로부터 범인의 성씨가 오씨일 것 같다는 연락을 받게 된다. 대체 국과수는 무슨 근거로 범인이 오씨일 것이라는 말을 한 것일까? 당시 국과수 연구원들의 말에 따르면 남성만 갖고 있는 Y 염색체는 아버지에서 아들로 유전되기 때문에 범인의 Y 염색체를 분석하면 범인의 성씨를 알아낼 수 있겠다 싶어 점퍼 등에서 나온 DNA를 여러 성씨와 비교했다는 것이었고, 그 결과 오씨성을 가진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나는 특징이 발견되었다는 것이었다. 이 연락을 받은 경찰은 긴가민가 했으나 별다른 방법이 없었던 상황. 즉시 경찰은 용의자를 크라비트 점안액 처방자 1900명 중 오씨성을 쓰는 사람 50명으로 압축했고, 직후 사건 현장 주변에 오씨들이 모여 사는 집성촌으로 향해 19명에게 동의를 얻어 DNA를 채취한 뒤 범인의 DNA와 대조해 보았다. 그러다 범인의 DNA와 비슷한 친척을 알게 되고, 탐문 결과 친척으로부터 과거 비슷한 사건을 저지른 조카가 있다는 말을 듣게 되는데, 그는 크라비트 점안액 처방자 명단에도 있었던 35세 오이균이라는 자였고, 친척을 통해 들은 그자의 과거는 매우 충격적이었다. 오 씨는 어린 시절 충남에서 거주해오며 가족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나 어린 시절부터 도벽이 심하고 학교 생활에도 적응을 못해 중학교 2학년 시절 중퇴했고, 이후에는 아버지의 농사를 도우며 지내왔다고 하는데, 그때부터 그는 성인 잡지와 영상물에 중독되어 살아왔다고 한다. 그렇게 성장한 오 씨는 17이 되는 1989년 1월 초 한 동네에 사는 69세의 노 씨를 산으로 끌고 가 몹쓸 짓을 한 뒤 숨지게 했고, 4개월 뒤인 5월 또다시 62세의 신 씨에게도 똑같은 방식의 악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3개월 뒤 그는 동네에서 놀고 있는 7살 아이를 산으로 데려가 몹쓸 짓을 하려 했으나 아이가 울자 발각될까 싶어 숨지게 한 뒤 암장해버렸고, 결국 붙잡힌 그는 당시 소년범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형 15년형을 선고받아 2005년에 만기 출소했다는 것이었다. 결국 이러한 과거의 오이균은 백합다방 사건의 범인으로 특정되어 사건 50일 만인 2007년 6월 4일 경기도 광명에 숨어 지내다 붙잡혔고, 직후 오 씨는 범행을 인정하며 범행 동기를 밝혔는데 이 또한 충격적이었다. 그는 범행 전날인 2007년 4월 14일 충북에 있는 아버지 묘소에 들렸다가 서울로 가려 했으나 기차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것을 보고는 근처의 성인 오락실로 향해 시간을 보냈고, 그러다 차비까지 몽땅 써버린 그는 고작 차비 3,000원을 구하기 위해 이러한 악행을 저질렀던 것이었다. 2007년 4월 고작 3,000원 때문에 2명을 숨지게 한 오이균. 그는 검거 이후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진단받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현재에도 복역 중에 있다.